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제가 한 6월, 7월 정도부터 직무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제 코멘토라고 하는 웹 기반 사이트에서 직무 캠프, 일종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인턴 경험을 5주에 걸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리드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략 그래도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이제 멘티분들과 함께 대부분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들을 만나서 이제 직무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직무 캠프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제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달라고 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무조건 해외 현장을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한 10대 건설사 기준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살면서 무조건 해외 현장을 한 번은 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안이나 오퍼 같은 것들을 받으시겠죠, 회사로부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나는 해외 현장을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굳이 건설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외 현장을 나가야 돼?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건설회사에서 해외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력 수를 봤을 때 한 20%에서 많게는 35% 정도 선입니다.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고요, 3분의 1은 본사, 3분의 1은 국내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본사 근무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에 맞게 팀이 배치가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입찰팀이라든가 영업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보통 팀에 들어가면은 그 업무를 익히는 데에만 시간이 한 그래도 1,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이상 업무를 익히고 한 1년 이제 자기 몫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갑자기 또 현장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인력 손실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발을 디디면은 그래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게 되는 팀들이 있어요. 이 입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해본 사람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고, 기존의 입찰 때 우리가 던 것들에 대한 실패 사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다음 입찰 때는 그걸 반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스텝들이. 그런데 매번 이제 입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PM들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설회사가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순환 배치라고 하는 로테이션 베이스를 기본 골조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게 모든 보직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모든 보직에 해당되지는 않고 어떤 특정 포지션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쭉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스페셜라이즈드 된 전문 인력으로서 수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을 골라서 입사를 하시거나 이제 팀에 배정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해외 현장을 나가기 싫은데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팀이 보통 보면 이제 구매나 아니면 입찰, 영업팀 같은 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흔히 이제 현장에 시공으로 나간다거나 설계로 나가는 인력들은 본사의 시공팀이나 기술팀 또는 이제 본사의 설계팀 인력들이 이제 교대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이제 현장 업무와 본사 업무를 다 이제 교대로 수행하는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입찰이나 영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상대하는 라이센스나 아니면 발주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우디 입찰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사우디 쪽 입찰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시장에 대한 비유라든가 인사이트, 노하우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손을 들지 않는 한은 꼭 현장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결국 건설회사 입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굳이 해외 현장에 나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기조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에 맞는 팀을 잘 찾아서 배치를 받으시면은 뭐 한 10년, 20년 정도 해외 현장을 나가지 않으셔도 굳이 건설회사에서 생활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만약에 해외 현장을 안 나가면은 인사고과나 승진 시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기조가 조금은 있었어요. 일군 건설사를 대비했을 때 해외 현장을 뛰어야만 좀 승진을 시켜주고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기조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사에서 입찰이나 영업팀에서 10년, 15년을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 발주처는 이 직원, 이 차장님이 전문가야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승진을 해서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일단은 그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물어오는 것, 수주해서 입찰을 통해서 수주해서 가져오는 것도 그에 만큼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은 꼭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애사심이 많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수주팀이 수주를 못 해온다면은 현장 인력들이 나갈 수 있는 현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꼴리하게 둘 다 상당히 가치 있는 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본사에만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업무 능력이나 역량이 떨어지죠. 이제 이럴 때는 저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런 분들은 현장에 대한 노하우는 저한테서 듣지만은 본인들이 본사 업무에 대한 노하우는 저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널리지먼트를 쉐어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많은 멘티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코멘토 직무 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진행이 되는 코스고 상당히 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직도 연락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코멘토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